제가 케냐로 돌아갔다 왔을 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벌써 한국 생활 5년차 조셉은 케냐 출신의 공학도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믿을 건 머리뿐이었죠. 똑똑한 조셉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셉의 집은 그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한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삶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죠. 커뮤니티에 알려진 사연을 바탕으로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케냐에서 한국은 6,000마일 떨어진 곳이죠. 이 먼 곳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책을 읽기 좋아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가난했죠.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내가 일을 도와주기를 바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도망다니며 책을 한 번 더 읽었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농사 일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다 학교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울면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찾아왔었죠. 제가 학교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겸사겸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리조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지만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가신 후 한참이나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셨던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잔뜩 쫄아서 긴장했었죠. 아빠는 드디어 입을 여셨고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셉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입니다. 조셉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에 더 치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신 거죠. 아빠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미안하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더욱 잘해 선생님께도 아빠에게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냐타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어느 날 교수님은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영국과 한국 둘 중 한 군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영국으로 결정을 하고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배운 지식과 기술로 케냐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영국 생활은 슬펐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인종차별은 정말 끔찍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낯선 흑인 이방인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표적이 되었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때면 다급하게 저를 피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고 조별과제에 같은 팀이 되자 싫은 내색을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박을 좋아하냐고 묻기도 했죠. 수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흑인 저소득층이 즐겨 찾는 과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수박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히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했거든요. 저는 보여줄 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 더욱 악착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제가 공부를 잘하니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인종차별을 넘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을 짓을 저에게 했죠. 제 주변에 앉지도 않았으며 흑인을 비하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의 약자를 손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응하지 않으니 점점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멘탈이 강한 저는 이쯤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피폐해졌고 학교에 가는 일이 싫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결단 내리게 한 것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요.
정말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해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언어까지 공부하려면 힘들 텐데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케냐에 꾸준히 원조 활동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케냐에도 한류가 불어닥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 문화, 컨텐츠 등을 소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공부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요? 영국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인도,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려고 나서 주었죠. 지난 1년간 위축되었던 마음은 어느새 사르르 녹아버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저는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어가 빠르게 늘었고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국의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낮 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도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새벽 1시나 2시에는 기숙사에 돌아가 다음 날을 위해 적절한 수면을 취하려고 하지만 연구실에 있는 선배들은 새벽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그토록 인내심을 갖고 전념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짧은 하루의 시간을 배분하여 매우 바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생활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의 일처리도 빨랐습니다. 좋게는 역동적이었고 나쁘게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케냐 사람들은 느긋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케냐의 격언 중 포울 디오 어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천히 해도 결국은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서두르면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해 뭐든 천천히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 천천히가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생활 몇 년 차가 되다 보니 빨리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되는 한국 문화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다음날 배달이 되고 은행에 가서도 업무 처리가 빠르게 되죠. 그러나 한 번씩 케냐에 돌아갈 때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계속 기다리고 어딜 가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기다리다가 목숨까지 잃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고요? 진짜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 답이 없어요. 함께 생활하던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고객들이 많지도 않은데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시 겪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생활에 무섭게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케냐 사람들도 천천히보다는 빨리빨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정말 한국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한국 친구들의 넘치는 애정이었죠. 그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자기의 일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술 한 잔 사주며 같이 고민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케냐를 떠나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저는 이제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저녁을 먹고 어울리는 시간은 공부에 지쳤을 때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연구실에서 제가 실수로 연구실 물품을 정리를 잘못해 연구실이 뒤죽박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후되게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착각해 실수가 반복되었을 때 제 실수를 대신 덮어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지 않을 수 있었죠. 몇 번 반복된 실수에 교수님도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어서 친구가 나서준 것이었죠.
그 뒤로 제가 실수를 하는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기도 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든지 빠르게 돌아가지만 상대방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유로운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조셉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셉은 미래와 꿈을 위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여 자국의 문화도 달라지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조셉이 언젠가 케냐로 돌아가 케냐를 이끄는 인물로 이름을 알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